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운하치과병원장 김유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노년기 틀니 해방 일지와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 그리고 오로넥스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슬라이드를 많이 약 90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운하치과병원장이고 아래와 같은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를 끼시는 어르신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젊게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할 텐데요. 그 이유는 틀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아의 상태를 분류하면 유치학과 우리는 무치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유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아가 다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치아가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무치학 환자는 반대로 치아가 아무것도 없는 환자들을 지칭하는데요. 보시면 위에 잇몸이 이렇게 있지만 치아는 다 없고 아래 치아도 다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철적으로 이걸 해결할 때 이 스테빌리티, 리텐션, 서포트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개를 다 만족해야만 환자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불편한 것이 없는 거여서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보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저런 무치학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기존에는 완전 틀니로 해결을 했습니다. 완전 틀니란 이렇게 치아에 레진하고 이런 레진들을 활용해서 틀니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치아 전체 치아가 없는 부분에 잇몸을 인상을 체득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이 위와 아래 잇몸 트레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본을 뜨고 그다음에 이런 왁스림이라는 걸 만들어서 환자의 고경이나 저런 여러 가지 측정을 한 뒤에 그리고 치아 배열하고 환자분들의 이런 교합 평면이나 아니면은 안모들 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기공상에서 이렇게 치아 배열을 하고 왁스를 통해서 잇몸을 만든 다음에 완성을 하고 교합을 완성해 주고 환자에 대해 이제 입안에 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틀니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신미성을 회복하는 건데요. 환자분께서 처음에는 틀니가 없을 때는 완전히 입이 옴니처럼 푹 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틀니를 끼임으로써 이렇게 잇몸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립서부터로 해서 잇몸이 툭 튀어나오면서 신미성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틀니가 기능 회복도 될까요? 사실은 이건 좀 아쉽습니다. 기능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틀니를 끼다가 이렇게 잇몸에 상처가 많이 나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많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남성의 저정력은 약 60에서 70kg 힘 중이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약 40에서 50kg 힘 중이며 순간적으로 자연치의 최대 저정력은 100kg 힘 중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요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유를 하자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쌀가마니 2대를 위에서 들었다가 한 번에 떨어뜨릴 때 들어오는 충격과 거의 같은 힘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물통 2개 정도 20리터 2개짜리를 한 번에 물 꽉 채우고 떨어뜨릴 때의 힘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 환자분께서는 틀니를 끼게 되면 굉장히 아파하는데요. 아무래도 아프다 보니까 환자분께서는 틀니 저장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 힘은 약 10에서 20kg 힘 중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많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틀니를 많이 아파합니다. 그렇다면 틀니 진행 전 고려할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틀니에 적합한 잇몸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환자분들 지금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뭔가 뼈가 되게 오동통하게 다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틀니 하기에 좀 적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틀니에 부적합한 잇몸은 보시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잇몸이 많이 꺼지고 한 곳은 많고 또는 엑스레이 선상으로 뼈가 거의 없어진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틀니를 하게 되면은 하더라도 친미성은 회복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발로 암벽 등반을 할 때 당연히 발이 아프겠죠. 거의 그런 상황을 잇몸이 매일 겪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치아 아니면 임플란트를 한다면은 이것은 신발을 신고 암벽을 등반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이 당연히 안 아프죠. 또 하나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발로 자갈길을 걷는 것이고요.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는
이제 신발을 신고 자갈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 틀니하시기 전에 환자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첫 번째, 틀니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 통증을 많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잇몸에 계속 상처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헐거워지면서 계속 틀니가 빠지고, 그리고 절대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씹지 못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틀니는 레진이라는 특수한 재료를 거쳐서 이제 잇몸에 닿기 때문에 음식 고유의 맛이나 아니면 냉각, 온각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말할 때 계속 발음이 새거나 아니면은 틀니가 빠지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틀니의 장단점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틀니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저장력이 평소에 씹는 거에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딱딱한 음식에 계속해서 잇몸 통증을 호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원 횟수가 최소한 5번은 거쳐야 하고요. 계속 아프시다면 이 횟수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 치료법 이외의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전체 임플란트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란 이렇게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말씀드리면, 치아 뿌리 부분에 이제 티타늄으로 된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 위에 치아 역할을 하는 거를 끼기 위해서 중간 구조물을 체결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기존의 자연체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끼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가 조금 많아집니다. 예시를 들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는 치아가 있고 위에가 임플란트 치아가 없잖아요. 이런 환자 경우에 임상 사진을 보면은 위에는 치아가 쭉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무작정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지금 제가 나중에 위에 보철물을 어떻게 할지에 가상 예측을 하고, 그에 맞게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이제 가이드로 설계를 하고요. 그 가이드를 실제 잇몸에 맞춰서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보철물을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식립 전, 식립 후에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장점은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테빌리티, 리텐션, 서포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자연치아와 거의 유사하게 모든 기능적이나 심미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한쪽 위나 아래당 8개에서 10개씩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 치료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오랜 틀니 사용으로 잇몸뼈가 거의 없는 경우, 아니면 너무 거의 100세이시거나 아니면 전신 질환이 있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버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단점들을 예를 들시면 이렇게 잇몸을 열고 다양하게 뼈 이식을 하고 이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부담이 되고, 그리고 뼈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보철물이 올라가기까지 더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 기간을 버티셔야 하는 게 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문제로는 그냥 임플란트 뼈가 있다고 임플란트는 그냥 무작정 심으면 안 되는 것이,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치아 길이가 좀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핏 보면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탈부착이 어렵고, 사실 이 부분은 거의 환자분들의 여기 코 밑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거의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까지 항상 봐야지 나중에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오로넥스의 임플란트 치료 방법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것은, 아까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중간 기둥을 하고 바로 머리를 꽂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밀드바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제 바 형태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환자분들이 오랜 시간 틀니 끼면서 없어진 치조골 역할을 해주는 역할인데요. 이 치조골 역할하는 걸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오로넥스를 방식을 밀드바로 했을 때 코발트 크롬이라는 재료를 썼는데요. 이것의 장점으로는 강한 강도가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이게 금속이다 보니 제작 과정에서 중압 수축이라는 걸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압도가 떨어지고,
가공 비용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깎는데 너무 높은 비용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이 정합도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보철물에 미세한 크랙 같은 게 생겨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이 티타늄 밀드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크롬보다는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가공이 용이하고 강도가 오히려 낮기 때문에 밀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합도가 높고 중합 수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렇게 티타늄을 했을 때 나중에 지르코니아를 올릴 때 정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파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문제가 발생 빈도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넥스 임플란트 치료할 때 중요한 것이요. 결국엔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안 좋은 비극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설계 자체를 부실하게 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데요. 오로넥스 할 때도 사실은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9개만 넣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근데 좀 그나마 더 중요한 거 9가지를 넣어봤고요. 지금부터 이 9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직 고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합주기처럼 입이 굉장히 다물어져 있잖아요. 치아를 다 상실해서 이 고경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경을 올려서 이렇게 회복했을 때 첫 번째 보시면 누가 봐도 심미적으로 아름다워졌죠. 그와 맞게 이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수직 고경은 정확한 발음 그리고 연화작용, 음식을 먹을 때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래턱의 기능적인 운동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제대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보철물이 임플란트 신고 보철물 완성했을 때 환자분들께서 뭔가 불편하다, 피로하다 하는데 보통 치과 가서 이걸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정원기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경을 결정한 방법도 지금 이 4가지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4가지 줄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것은 환자분들이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과거 사진을 가져와서 그거를 최대한 구현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그게 없다면 얼굴의 비율을 치약적으로 검증된 그 비율을 통해 사용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왁스림을 넣어서 환자분 입안에서 발음을 이런 MPS 관련된 발음, 미시시피를 저는 시키거든요. 이런 거에서 발음을 확인하고 넣었을 때 침을 연화 운동을 하면서 불편한 게 없으신지 기타 작용들을 보면서 이제 수직 고경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자의 교합인데요. 우리는 지금 다 보통 치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씹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무치약 환자분들은 그런 정확하게 물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턱관절을 물 때 계속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재현 가능하게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입을 벌리고 담을 때 턱관절이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해박적으로 가장 안정된 구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재현하는 것을 저희 센트릭 릴레이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환자를 눕히고 턱을 들게 해서 힘을 빼시라 하면서 이렇게 두 손으로 넣어서 이 CI 포지션을 만들고 이거에 맞게 교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근육신경계가 불편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재현 반복 가능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악 전치부의 심미인데요. 보시면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윗입술이 처지고 아랫입술이 처지면서 보통 말할 때 아랫입술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게 심미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웃을 때 아랫입술이 보이는데 이런 심미성을 고려해서 윗니를 더 길게 만들어 가지고 웃을 때 좀 더 이쁘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테리어 라테럴 가이드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앞니가 그냥 단순히 국수를 끊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금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치아들이 움직일 때 이 송곳니에 걸려서 여기가 벌어지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우리 치아는 앞뒤 관계들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로넥스나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단순 1, 2년 동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치아들은 비기능적이고 비정상적인 작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이렇게 치아에 씹히는 면을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박적인 구조를 통해서 교합평면을 예측을 하고요. 이걸 맞게 설정을 하고 또 하나는 방금 전 사진은 이제 위의 해박적 기준으로 한 거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의 해박적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평면을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환자의 정면과 이제 측면 안무인데요. 전체 임플란트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많이 호소하는 것이 수술하고 나서 잇몸이 자꾸 푹 꺼져 보여서 늙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수술을 할 때, 계획할 때 이거를 얼마나 꺼지고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실은 대학병원에 오시면 저희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새로 보철물을 만들지 않는 이상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턱관절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사실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잘 때 시간 다 포함해서 치아끼리 맞닿는 시간은 약 3분에서 5분이 정상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특정 치아에서 계속 비기능적으로 치아들이 닿는다면 우리 근육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약간 비기능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근육들이 피로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계속 치아가 아픈 건 아닌데 뭔가 뻐근하고 불편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아래 신경치료를 하셨는데요. 계속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치과에서는 치아에 금이 가서 이거를 계속 앞으로 빼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병원에 큐레이라고 장치가 있는데 이거 봤을 때 크랙은 별로 안 간 걸 보실 수 있어 가지고 제가 검사를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근막통통 증후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치아 발치하지 않고 그런 근막통통 증후군에 대한 해결책을 해 드리고 나서는 통증이 많이 호소돼서 지금은 크라운을 껴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로넥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여기 신경 때문에 뒤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다 심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무작정 앞에다가 여러 개 심고 어금니 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곳까지만 양 임플란트 최전방과 최후방부터 1.4배까지만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환자분의 위에 치아가 뭔지 그리고 환자분이 턱 근육이 많이 발달했는지 아니면 어떤 교합에 이상이 있는지를 모두 고려해서 요건 최대 1.4까지 가능하지만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중요한 것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구강 위생 가능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치과에서 그냥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냥 다 막는 구조로 해버리는데요. 한편으로 이해되는 건 환자분들께서 계속 임플란트에 이제 음식물이 낀다고 호소하셔서 막아버리는데 여기 좀 지금 제가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임플란트가 다 녹았거든요. 주변의 뼈가. 그 이유가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이에 음식물이 다 끼고 그것들이 환자분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뼈가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브릿지도 우리가 제거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하얗게 낀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음식물이고 여기 다 세균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왼쪽 아래 보시면 임플란트 뭐 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막아버렸거든요. 이 보철물도 여기 사실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막아버리고 이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이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뼈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직고강을 올렸어야 되는 케이스인데 그냥 기존에 있는 것에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엄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간을 다 막아버려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지금 여기 엑스레이상 보면은 뼈가 다 녹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너무 볼록하게 생겨서 거의 음식물 저장고처럼 여기에 음식물이 굉장히 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고경을 조금 올리고 보철물 형태를 음식물이 잘 닦이는 구조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환자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이렇게 뼈가 너무 없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합주기가 될 정도면은 사실 뼈가 엄청나게 없어진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고경을 올리면서 오로넥스 구조가 아닌 그냥 일반 고정식 보철물 형태로 해버리면은 거의 여기에서 닦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 지금 양치할 때 지금 그냥 잇몸 부분도 닦기 어려운데 거의 코 밑에 부분까지 닦으려고 할 때 거의 잘 안 닦이시거든요. 그러면 또 나중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 예시를 들면 이 환자분은 잇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사실 이분은 오로넥스 케이스를 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치아를 길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거의 막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자분께서는 틀니깨다가 보철물을 씻게 돼서 너무 좋아하실 수 있지만 이 상태로 닦이지 않는다면 5년 뒤에는 저는 사실 여기 뼈가 많이 녹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게 임플란트 심고 이런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여기서는 사실 문제가 안 생겨요. 결국엔 임플란트와 이 경계 부분만 잘 닦으면은 거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부분 여기를 많이 소홀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오른엑스를 한 케이스고 오른쪽은 오른엑스를 안 한 케이스인데요. 오른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도톰하게 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닦기 편하게 확실하게 밑에를 열어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워터픽이나 아니면은 그 치간 칫솔 이런 거 했을 때 잘 닦이는 구조로 만든 형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막혀 있어서 음식물이 닦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른엑스 적응증을 보시면요. 아까 클렌징이 어려운 구조에도 오른엑스 적응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를 앞에만 심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제 오른엑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잔존골이 거의 없고 틀니 사용이 너무 불편하신 분도 오른엑스의 적응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오른엑스 케이스 임상 과정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요. 결국에는 이 9가지를 모두 확인하고 가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서 이 치료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에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환자분의 이제 수직 고경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 진단 과정에서 이제 교합평면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밀 진단 과정을 육안과 이렇게 상태를 하고 지금 이 고경이 괜찮을지 평면을 어떻게 설정할지 다른 치아들을 건드릴 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경을 설정한 거로 이제 왁스림 형태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요. 이걸 모델상을 통해서 치아 배열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토대로 역으로 그 나중에 보철물을 만들 걸 예상을 하고 그 위치에 적합한 임플란트 식리 위치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계측한 대로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분께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뼈 상태가 좀 괜찮고 하다면은 저희는 당일날 이런 다시 스캔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은 데 위에다가 틀니가 아닌 임시 보철물을 많이 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작정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의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좀 더 튼튼하기 때문에 바로 많이 해드리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좀 뼈가 보통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의 그런 안정성을 좀 확인한 후에 이거를 바로 진행할지 말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당일날 원내 기공실에서 출력을 해서 바로 보철물을 껴드리고요. 이 상태로 환자분께서 집에 가시고 좀 생활을 한 뒤에 적응 과정을 거치고 이제 최종 보철물을 만들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정밀도가 높은 그 러버 인상을 뜨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밀드바를 시작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한 번 더 임시차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신경계나 이런 거 모든 과정이 불편한 게 없는지 거치고요. 환자분께서 편안하다 하실 때 그걸 그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똑같이 복제해서 이런 최종 보철물을 만들고요. 확실하게 여기에 딱 끼는 구조로 만들어서 문제가 덜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엑스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오른엑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철성으로 기존 틀니처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다만 이때는 틀니랑은 다르게 확실하게 밑에서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잇몸이 아파서 음식을 못 먹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이걸 떠나서 고정성은 완전히 지르코니아로 부착하는 형태로 고기 같은 거를 확실하게 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철성 같은 경우에는 레진 재료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되고 좀 파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는 바클립 형태가 있고요. 요거를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바클립 형태도 있고 이런 바와 로케이터 형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크 신소재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밀드바에다가 이런 피크 소재를 올리고 맨 위에 지르코니아를 붙이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좋은 거는 기존의 전체 임플란트는 스크류를 다 푸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몇 개 심은 데만 다 풀면은 한 번에 여기 위에를 뗄 수 있어서 혹시나 음식물 청소가 안 된 부분을 나중에 6개월 뒤나 아니면 3달 뒤에 환자분이 원하실 때 좀 편리하게 제거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요. 오른엑스가 무작정 이렇게 임플란트 치아가 전체에 없는 분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조를 이제 부분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이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끔씩 저도 이제 환자분들 많이 뵀는데요. 앞니가 뼈가 너무 상실돼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약에 기존의 고정성으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이 푹 꺼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밀드바 형태로 치적으로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환자분께서 이제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심리적으로 이제 앞니 부분이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늙어 보인다는 말을 좀 덜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탈부착 가능한 식으로 했을 때 안 닦이는 부분을 빼고 나서 닦을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도하게 뼈가 상실된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고정성을 하면 거의 못 닦거든요. 사실상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밀드바 형태로 오로넥스 구조로 만들어주면은 닦기가 편리하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탈부착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더 지속되는 걸로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적정 이제 무착 환자분들이 아니라 임플란트가 조금 잘못 생겼거나 몇 개 안 남은 임플란트가 있을 때 보통 치과 가면은 임플란트 잘못된 거 다 빼고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연령대가 80에서 90대가 많고 전신질환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그렇게 힘들게 다 빼고 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틀릴 계시기 때문에 음식물을 잘 못 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몇 개 안 남은 경우에도 기존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밀드바 형태로 해가지고 다시 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시던 분이 밀드바와 오로넥스를 구조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철 수복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과도하게 부분적으로 틀리 이렇게 없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틀리도 못 만듭니다. 만들었어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런 경우에 어거지로 고정성 보철물을 만든다 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이 거의 못 닿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아예 임플란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짧은 걸 심고 탈부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클렌징이 잘 되는 구조로 만들면은 기존 고정성 방식보다는 임플란트를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아서 좀 시간 내에 하려고 좀 말을 빨리 했는데요. 혹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천천히 다 답변해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노년기 틀니 해방일지, 전체 임플란트와 오로넥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적응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니마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틀니 꼭 무조건 부분적으로 틀니가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틀니란 것도 저는 아래 틀니는 굉장히 비추천을 하고요. 위아래가 만약에 위에 틀리면은 부분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 설명하자면 굉장히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양쪽 어금니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편해하시는데요. 반대로 한쪽만 치아가 어금니가 없으면 틀니를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 틀니 부분으로는 거의 음식물을 못 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쪽에 위에가 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틀니 만들려고 하면은 오른쪽에 멀쩡한 치아까지 좀 많이 삭제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환자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정밀하게 진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틀니를 끼면요. 부분 틀니든 전체 틀니든 사실상 그 부분으로는 거의 고기나 딱딱한 음식은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오영도님 95세 친정아버지께서 틀니 간신히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틀니를 많이 해봐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위아래 전체 임플란트나 아니면 오로넥스 해드리면 좋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굳이 한쪽만 해야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아래를 오로넥스나 아니면 임플란트로 해드리기를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틀니하고 고기 같은 거를 씹으면은 안 되는 건 아닌데 뭐든지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슬라이드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우리 치아를 빼고 나면은 잇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뼈가 있는데요. 틀니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그 고기 같은 걸 씹으면 아무래도 세게 씹잖아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힘이 계속 가하게 되면은 이 뼈들이 계속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 한두 달은 문제가 없어도 6 개월, 1년 지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틀니가 굉장히 헐거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틀니가 계속 들썩이면서 잇몸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환자분께서 "틀니 도저히 못 끼겠다." 해서 보면은 잇몸에 거의 이제 잇몸병처럼 상처가 엄청 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환자분들께 고기를 씹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서도 안 되고 못 씹게 됩니다 결국은. 틀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확실히 적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틀니가 그런 실손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보험사마다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미리 어 들어 놓으신 보험사에 조금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젊어서부터 잇몸뼈가 약해서 풍치로 치아가 하나씩 없어져서 잇몸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조금 CT나 아니면 파노라마 사진을 봐서 정밀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로넥스라는 게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대부분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 쪼끔이라도 음식물을 더 잘 씹고 그리고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오로넥스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저희 병원이나 아니면 오로넥스 하는 병원을 근처에 있는 곳에 가셔 가지고 정밀 진단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시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환자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로넥스 아까 제가 PPT에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오로넥스에서 이제 밀드바 바 형태를 올리고 그 위에 가철성으로 올리는 거는 약간 틀니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전체 임플란트처럼 빼고 싶지 않으시면요. 그거 밀드바 위에 지르코니아를 올리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잇몸 치료가 임플란트하고 가장 중요한데요. 잇몸 치료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링. 스케일링의 정의는 잇몸 위에 치아 부분만 그 치태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 플래닝이라고 RP를 흔히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마취를 통해서 어 그 스케일링 기구로 조금 잇몸 밑에 세척을 한 뒤에 손 기구로 긁어내는 겁니다, 치아를. 치아 뿌리 부분에 있는 잇몸에 숨어져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큐렛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큐렛은 이렇게 치석도 제거하는 뿐만 아니라 잇몸에 있는 염증 조직 있잖아요. 치석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넥스와 좀 연관을 말씀드리면 오로넥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바와 지루칸을 올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는 치태가 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임플란트와 잇몸 경계에 있는 치태를 잘 제거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잇몸 치료를 안 하려면 올바른 칫솔질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칫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틀니를 하게 되면 이빨이 튀어나온 느낌이 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9가지 고려사항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하게 되면은 아 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온 과정 통해서 그 왁스림이 있잖아요. 핑크색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핑크색 왁스림을 통해서 환자 부분이 입술이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판단을 하고요. 환자분께 지금 상태가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환자분께서 너무 꺼졌다 아니면 너무 튀어나왔다 하면은 그걸 제가 왁스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편안할 때까지 조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기공소에 보낼 때 요 선상의 환자분들이 제일 편안해 하시니 그 선에 맞춰서 치아를 배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오로넥스도 틀니와 거의 방식이 똑같은데요. 틀니를 정확하게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오로넥스도 전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틀니뿐만 아니라 전체 임플란트나 이런 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게
하고 나서 입술이 너무 꺼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튀어나왔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애초에 설계 과정에서 진단과 설계 과정에서 이 얼마나 넣고 뺄지를 정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넣어 버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쪼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은 책을 쓴 게 있는데요. 치과 의사가 알려주는 진짜 안전한 치과 치료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골다공증 파트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 약을 어떤 거를 드셨고 어떤 주사를 맞았냐. 그리고 골다공증 주사를 얼마나 긴 기간 동안 맞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골다공증은 6개월 주기로 맞았을 때 일반적으로는 주사 한 번 맞고 저는 6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는 것을 조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논문이 조금 상반된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논문에서는 별로 6개월 동안 끊어도 효과가 없다. 어떤 논문은 6개월 끊는 효과가 있다. 되게 좀 상반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형외과나 아니면은 거기에 협진을 보내서 정확한 정형외과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 주사나 이제 치료약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뭐냐면은 기존의 골다공증은 뼈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뼈들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새로운 뼈가 만드는 것을 억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바로 주사를 맞으면 또 뼈가 재생되는 거를 막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플란트 유착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치 아이고 일단은 치매를 앓고 계신데요. 사실은 치매를 앓고 계시면 쪼끔 치료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치매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결국에는 그 9가지 요소들 최소 9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때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하려면은 환자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치매 정도에 따라서 쪼끔 심하신 분들은 그런 협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어거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환자분께서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직접 오셔서 제가 보고 좀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틀니를 정말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만들면은 제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할 때는 제가 만든 틀니 환자분들은 이제 자주 안 오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대가 크면 안 됩니다, 틀니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도 와도 절대로 고기는 거의 못 씹는다 보시면 되고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앞니로 씹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양쪽 어금니로만 씹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하나라도 지키시지 않는다면 틀니는 계속 불편할 거고요. 이미 지금 밥이 틀니 뒤에 낀다는 얘기는 환자분께서 앞니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치과에서 주의사항을 제대로 못 들었거나 아니면 이미 틀니가 많이 헐거워져서 그 잇몸과 틀니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겨서 계속해서 맞지 않는 걸 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장 서비스로 틀니 맞추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치과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굉장히 정밀하고 사실은 0.1mm, 0.2mm로 환자분들이 불편해하고 안 하는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해서는 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비슷한 예로 요즘 인터넷에 뭐 스플린트 이갈이 장치 많이 만드는데요. 그런 것들도 말로는 광고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해 보면 치과에서만큼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어 지금 좀 시간 관계상 제 답변이 좀 만족스러우실지 잘 모르겠는데 추가로 댓글 같은 거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최대한 넣고 싶은 중요한 정보만 다 넣었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이나 아니면은 실제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오나 치과병원장 김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